저희가 준비한 7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검찰이요. 최근 김만백, 신앙림 씨의 가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선거 직전 여론조작 의혹 말고도 또 하나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저는 수사팀의 능력과 수사 의지를 믿고 있고요. 중앙지검의 전담팀을 신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만약에 여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제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 인지를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좀 인용해 보면요. 2년 전 당시 대선 직전에 대장동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를 받던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배임이면 이 대표도 배임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주범으로 몰아갔다. 이것부터가 사실 그 가짜 인터뷰 의혹, 여러 가지 것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현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저는 친문 검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검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담당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본인이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주사파 출신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념적 성향이 상당히 편향돼 있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평가가 있고요. 또 김영준 검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서에서 유일하게 이 대장동 전담으로 차출이 되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하명 수사까지 지시하면서 당선시키려고 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사위예요. 이 정도면은 정치적으로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학맥으로든 혈연으로든 평소의 성향으로든 누가 봐도 편향적인 사람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수사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게 그 당시 수사받았던 대장동팀 화천대유 사람들마저도 이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의도적으로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이 대장동 리스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똥이 덜 튀도록 친문 검사들로 수사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방어막을 친 것이다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장동 일당들은 여러 언론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당시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본인 눈치 볼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수사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 잠시 언급했던 김태훈 검사에 대한 성향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론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검찰 수뇌부 라인,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시각은 당시 검찰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본인 입맛에 맞게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써주는 언론을 통해서도 여론 조작을 했었고 수사도 뭉갰다.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지금 검찰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실 수사를 넘어서요. 녹취록 조작에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2021년 12월에 조우영과 남욱이 대질을 했거든요. 그 대질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저 수사 라인은 윤석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 2월 21일에 JTBC하고 경향이 동시에 보도를 해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윤석열 커피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 뒤인 2월 25일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왜 윤석열 검사는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그때 이제 공격을 갖다 했고 TV 토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등장한 것이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저 그 수사 라인이었거든요. 저 검찰 수사 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검찰은 그러면 꿀먹은 검찰입니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검찰은 저 검찰은
대선의 여론 조작에 그 소극적으로라도 개입한 극단적인 정치 검찰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검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살아나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사 뭉개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을 쏙 뺀 거 아니냐. 지금 현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검찰은 대장동의 핵심 김만배 씨는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만배 씨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뭐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뒤늦게 알려진 편지 내용,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부터 볼까요? 5월입니다. 흉기로 여러 번 극단 선택했는데 안 됐다. 7월에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반복되니까 큰 걱정 사라진다. 8월에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선 석방이를 오는 게 겁난다.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길게 재판 밀고 가는 게 상책이다. 재판을 길게 밀고 가는 게 상책이다. 저는 언제부턴가 김만배 씨의 얘기를 고지고대로는 이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부인에게 재판을 길게 밀고 가는 게 상책이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내인 배우자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뭐 변호인에게 보냈다던가 아니면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좀 달랐겠지만 그리고 남편인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들이 저는 뭔가 법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위한 것, 뭐 본인이 어떤 본인의 상태를 더 좋게 보이기 위한 뭐 모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왜냐하면 자체가 저희가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례 때문에 사실 좀 혼돈이 많이 됐어요. 이제 부부간의 얘기와 혹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김만배 씨가 수감 중에 아내에게 쓴 편지이고 적어도 아내를 좀 안심시키고 자기가 여기에 괜찮게 잘 있고 앞으로 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겠다는 취지로 달래는 목적으로 쓴 편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취지 내용들 중에 뭐 수사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반복되니 큰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인의 어떤 본인을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그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박성민 비서관님, 일단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이 규정한 그러니까 이번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허위 가짜 인터뷰 의혹과는 별개로 뭐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배우가 아니다. 근데 다만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좀 심경이 불안하고 추가 자해 가능성까지 있다면 이건 대장동 수사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쨌든 검찰에 좀 제대로 된 수사는 바라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이미 진행돼 왔던 거 아닌가요? 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검찰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이 돼서 석방되게 된 것이고 예.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필요하다면 피의자를 구속해서 더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더 정확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동안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굉장히 장기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이미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추가 구속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저 내용은 사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예. 결국에 이것에 대한 판단도 저는 법원에서 할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편지 내용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자해 가능성도 추가로 있고 여전히 증거인멸 혹은 최근에 신학림 씨와 본인 간의 이 가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구속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좀 앞으로도 좀 어떻게 판단할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